권상하중이 60톤이며 3m/m의 속도로 끌어올리는 권상용 전동기의 소유 출력을 구하시오. 단 기계 효율은 8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도 지금까지 6번 넘게 출제가 되었으므로 이 문제가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상용 전동기의 소유 출력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변형되어서 권상용 전동기의 발전기 용량, 그러니까 입력 전력을 구해라, 입력 용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문제도 쉽게 풀이할 수가 있다. 그 과정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요. 자, 먼저 M, W 이렇게 써놓은 것은 M이 이제 권상용 전동기, W가 권상기,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권상기라고 하는 건 무거운 물질을 끌어올리는 기계인데 자, 이런 전동기와 권상기가 같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람이 타면 또는 물건이 실리면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죠. 엘리베이터는. 결국에 이 전동기는 이 권상기를 동작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 에너지를 받아서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잖아요. 결국에 입력 전력을 우리가 P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제 출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전동기는요. 권상기를 직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축으로서 전달을 해줍니다. 동력을. 그래서 이 전동기는 결국에 이 출력이 무엇이냐면 축동력이에요. 축동력. 축을 돌리기 위한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축 동력에 여기에 이제 여유 계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K라고 하는데 이 축 동력의 여유율까지 고려를 해주게 된다면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요. 소요 동력이 됩니다. 소요 동력. 이 소요 동력이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권상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권상기로 전달이 되는데 결국에 권상기는 무거운 물질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에를 9.8 WV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W라고 하는 것은 권상하중입니다. 권상하중의 기본 단위는 반드시 톤이어야 하고요. V는 속도입니다. 권상 속도. 3m/min인지 3m/sec인지에 따라 이 앞에 있는 9.8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9.8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12분의 WV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상 속도의 단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권상 속도의 단위가 m/s라면 9.8 WV가 오게 되고요. 만약에 권상 속도의 단위가 m/s가 아니라 분속,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m/min 이렇게 주어진다면 6.12분의 WV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9.8이라고 하는 것을 60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6.1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아래 같은 식이지만 단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우리가 효율을 마저 적어보면 전동기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이때 에타 M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권상기의 효율은 축동력분의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권상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효율은 에타 W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 건데 권상용 전동기의 소유 출력을 구하는 겁니다. 권상용 전동기의 소유 출력.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유 출력을 구하려면 축동력을 구해서 여유계수를 곱해주면 소유 출력이 또는 소유 동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기계의 효율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효율이 아니라 여기의 효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계, 권상기의 효율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효율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권상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소요 출력, 소요 동력을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마저 적어보면은 먼저 에타 W라고 하는 거는 기계의 효율입니다. 기계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죠. 입력이 뭐예요? 축동력이죠. 축동력. 그렇죠? 축동력. 축동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9.8 WV가 아니죠. 6.12분의 WV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12 그 다음에 W 분자의 WV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축동력과 이 효율의 위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축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타 W 곱하기 6.12분의 WV가 되죠. 그런데 축동력에 무엇을 곱해야 됩니까? K를 곱하면, 여유율을 곱하면. 근데 문제에서 여유율과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동력에 여유를 주도록 한다. 몇 퍼센트에? 이러면은 예를 들어 15%의 여유다 하면은 여기에 1.15를 곱해줘야 돼요. 15%의 여유니까.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축동력에 여유를 곱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K가 곱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요 출력, 소요 동력이라고 했죠. 결국에 소요 출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우측에 있는 공식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전기 용량까지 가려면 이 효율에 뭐까지 곱해줘야 되죠? 에타 M까지 분모에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발전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률까지 나눠주면 이제 용량이 되는 거죠. 입력 전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건 어쨌든 이것이니까 한번 숫자를 넣어보죠. W는 권상 하중, 기본 단위가 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톤이고요. 권상 속도 3m/min 그대로 3 집어넣게 되고 K 여유계수는 1.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곱하기 1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에타 W니까 에타 W 80% 0.8 곱해주게 되고 6.11을 곱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값은요 36.76kW가 나오게 됩니다. 36.76kW. 그래서 우리가 권상용 전동기의 소유 출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구조를 떠올렸을 때 이 뒤쪽에 있는 권상기의 효율을 이용해서 축동력을 구하고 축동력의 K를 곱해서 소요 동력, 소요 출력을 구하고 그것으로 공식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표면상 10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이 수조에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려고 한다. 펌프 효율이 70%이고 펌프 축 동력에 25%의 여유를 둔다면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펌프용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역률은 100%로 가정한다. 자, 이렇게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묻는 문제. 자,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최소 10번 이상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양수 펌프용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이제 곧 양수 펌프인데, 자, 그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가 바로 양수 펌프용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축 동력이라고 하는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동기가 회전하면 연결되어 있는 축이 같이 회전을 하고 그 동력을 축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축 동력을 펌프가 입력 에너지로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출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두 가지의 형태로 출력 에너지가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9.8QH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6.12분의 QH라고 하는 식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위의 식과 이 아래의 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미터 per seconds, 즉 초당 몇 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는지 그 양수량이 초당 양수량으로 주어져 있으면 출력이 9.8QH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12분의 QH라고 하는 식은 이때 양수량의 단위가요. 세제곱미터 per minut입니다. 즉 분당 양수량일 때는 아래의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초를 그냥 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60이라는 그런 배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식을 그냥 간편하게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기로는 양수량을 초당으로 쓰면 9.8QH의 출력 에너지, 양수량을 분당 양수량으로 쓰면 6.12분의 QH라고 그냥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양수량 출력 에너지를 9.8QH로 판단하면 되겠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조금 오해가 없고 좀 풀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이고,
여기 보시면 전동기의 효율은 에타 M이고 펌프의 효율은 에타 P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기의 축동력 있죠. 출력. 그쵸? 자, 여기에 문제 보시면 펌프 축 동력의 25%의 여유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유를 주는 거예요. 또는 소요 계수 아니면 여유 계수라고 지문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여유율 고려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축 동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유 계수를 고려하게 되면 이것은 문장이 소요 동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요 동력에는 K를 고려해준다. 즉 여유계수를 고려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요 동력 또는 소요 출력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유를 고려해줬으니 입력 에너지로 여유계수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출력에도 동일하게 K라고 하는 여유계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 알고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펌프의 효율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펌프의 효율을 이용한 것이 나오는데 펌프의 효율은 효율이죠. 그럼 효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만큼 나타내는지 들어간 것 대비 나오는 것이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보통 효율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입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소요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소요 동력이 되고 이제 출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에 거를 만약에 예시로 쓰면 9.8QH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처럼 소요 동력을 물어본다면 여기에 펌프의 효율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펌프의 효율은 이 위치로 가고 소요 동력은 이 위치로 가게 된다면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소요 동력은 뭐 P라고 쓸까요? 소요 동력 P는 아까 전에 9.8QH가 분자에 있었습니다. 9.8QHK를 효율, 무슨 효율? 펌프의 효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때 소요 동력을 묻는 거는 다 펌프의 효율만 쓰여야 돼요. 이 전동기의 효율은 문제에서 주어지지도 않았고 사실 이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요 동력은 입력으로 가는 건 이 펌프의 효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펌프의 효율을 고려해줘야 되고 자,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된다면 9.8 곱하기 Q는 초당 양수량 1세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여기 H가 뭐냐면 양정입니다. 지표면상 10m 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양정인데 10을 곱해주게 되고 만약 문제에서 양정 10m가 주어짐과 동시에 뭐 높이, 양정 손실이라고 해서 고려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m 높이의 양정 손실 30%를 고려한다. 그럼 10 곱하기 1.3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도 3배를 또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10 곱하기 기본이 1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0.3을 더해줘서 1.3을 해서 이거는 13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대입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손실 이런 거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펌프 축 동력의 25%의 여유를 준다 했어요. 25%. 여기다가 0.2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1에다가 0.25를 더해서 1.25를 곱해줘야 됩니다. 1.25. 여유를 더한다 해서 0.25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1.25를 곱해줘야 돼요. 자, 이것을 펌프의 효율을 나눠줘야 되겠죠. 펌프의 효율을 나눠주면 0.7이라는 펌프의 효율이 되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75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과정에 이걸 쓰고 결과값에도 이걸 답란에도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요 동력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봤다. 그러면 보통 시간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안 주고 이 양수량 세제곱미터 몇 세제곱미터인지만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이 Q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돼요. Q는 시간분의 양수량, 저수량이에요. V.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당 400 세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양수량으로 표현하면 보통 Q는 400 세제곱미터 per 세컨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Q가 뭐라고요? T분의 V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400 세제곱미터가 있고 시간에는 1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분당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또 6.12라는 식이 여기에 쓰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분당이면 여기는 이제 1초가 아니라 1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양수량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물어본다면 이 Q라고 하는 것을 T분의 V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T분의 V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Q가 양수량이 분당 양수량이면 여기가 세제곱미터, 여기가 분이 될 것이고 Q가 초당 양수량이면 여기가 세제곱미터, 여기가 초가 될 것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분당 양수량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몇 분이 걸리는지 물어봤으면 이 T에 대해서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수량 정리를 해봤고 지금까지는 소요 동력에 대해서만 구했어요. 맞습니까? 소요 동력에 대해서만 구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지금은 소요 동력을 물어봤지만 전동기의 입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무엇이 고려가 돼야 되냐면 에타 M이라고 하는 전동기의 효율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펌프의 효율을 고려했던 소요 동력이 아니라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에타 M까지, 전동기 효율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타 M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써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분의 출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동기의 효율은 입력이 무엇이냐면 Pin이라고 하는, Pin풋이라고 하는 전동기의 입력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출력은 무엇이냐면 소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소요 동력. 그러면 전동기의 효율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 전동기의 효율이 0.8, 그러니까 80%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0.8이 주어지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전동기의 입력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의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 동력을, 그렇죠. 소요 동력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동기의 효율, 여기서 0.8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전동기의 입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소요 동력뿐만이 아니라 뭐 시간, 양수량, 그리고 전동기 입력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Q, 양수량의 단위가 무엇으로 됐는지 그 공식을 선정하는 걸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한 거는 만약에 소요 동력이 킬로와트라면 이 전동기 입력도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예요? 역류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렇죠? 킬로볼트 암페어에 역류를 곱해야지 유효전력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률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즉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만약에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뀌려면 여기 추가로 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동기 효율뿐만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 즉 전동기의 역률까지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입력 에너지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입력 에너지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는 과정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바로 전동기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엇?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볼 때 보통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줘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물어보면 역률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꾸로 가면 됩니다. 입력을 받아서 축동력이 되고 소요동력 여유계수 곱해서 나오고 출력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자 소요동력을 구했으면 똑같이 입력을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전동기 입력까지 구해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역률까지 나눠주게 되면은 변압기 용량까지 되겠구나. 여기에 더해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만약에 변압기가 무슨 결선? V결선이 된다. V결선.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면 이 V결선의 변압기 용량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V결선 용량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V결선 했을 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물어봅니다. 우리 V결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압기 세 대 결선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결선이 V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V결선의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즉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물어볼 때는 자, 이것을 이제 뭘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PV라고 하는 V결선의 출력은 P1이라고 하는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구했더니 뭐 50점 뭐뭐뭐가 나왔어요. 50점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것이 아니라 이 PV결선, V결선의 변압기 용량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물어봤으면 그 50점 뭐뭐뭐 이거를 뭘로 나눠줘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수 펌프용 전동기에서 다뤄질 수 있는 개념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요 동력을 묻는 문제. 두 번째, 전동기의 입력을 구하는 문제. 세 번째,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 네 번째, V결선 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묻는 문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잘 학습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 때 이거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소유 동력을 묻는 문제지만 전동 입력을 묻는 문제 여러 가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만약에 잘 못 풀더라도 해설 보면 5구출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구나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하설비 및 수용률이 그림과 같은 경우 이곳에 공급할 변압기 TR의 용량을 계산하여 표준 용량으로 결정하시오. 단 부등률은 1.1, 종합 역률은 80% 이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변압기 표준 용량의 표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부하 설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수용률까지 각각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부하 설비입니다. 즉 이렇게 각각의 부하들이 있는 것이 모인 곳, 이것은 하나의 수용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도 거의 매 회차 출제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부하 특성,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이런 개념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용률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용 전력을 무엇으로 나누어 줍니까? 설비 용량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런데 최대 수용 전력의 기본 단위는요, 바로 킬로와트가 되고요. 설비 용량 또한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를 곱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부하 설비와 수용률을 줬으니까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부등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해 개개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부하라는 거죠.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등률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서 여기에 100을 따로 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용률과 부등률 공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 하나의 수용가에도 여러 부하 설비가 있고요. 이 부하 설비가 최대 전력을 소모하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률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것을 역률로 나눠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 부등률과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수용 전력, 여기는 부등률이 되죠.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자, 여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도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고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또한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인 변압기 용량, 그러니까 단독 수용과의 변압기 용량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뭐로 나눠주냐면 역률로 나눠주게 돼요. 역률로. 근데 좌변을 역률로 나눴으면은 여기도 역률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역률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변압기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다면 자, 이곳에 효율 또한 곱해져야 할 것입니다. 효율. 자,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이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역률로 나눈 것을 변압기의 용량이라고요. 변압기의 용량.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의 기본 단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눴으니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을 좌변으로 넘기면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이 됩니다. 하나의 부하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40 곱하기 0.8 적어주게 되고요. 0.8 더하기 65 곱하기 0.85가 됩니다. 더하기 70 곱하기 0.75가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분모에는 뭐가 나오게 되죠? 부등률, 문제에서 줬잖아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건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대가 다른 정도인데, 자, 이것을 1.1 곱하기 역률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합 역률 0.8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158.81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이 아니죠. 문제에서 반드시 용량을 계산하여 표준 용량으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표준 용량 표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158.81보다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값은 200kV 암페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을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200kV 암페어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단독 수용가에서 여러 부하 설비가 존재할 때 이 수용가 내에서의 부등률을 고려를 해서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 수용가가 있고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들을 다 더해서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도 몇 번만 푸시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200V, 15kV 암페어인 삼성 유도 전동기를 부하로 사용하는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이 어느 날 일일 사용 전력량이 90kWh이고 일일 최대 전력이 10kW일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은 43.3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5번 이상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 부하율은 몇 %인가? 그리고 최대 전력일 때의 역률은 몇 %인가 하고 소문제 2개로 나누어서 출제가 되고요. 이제까지 출제될 때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부하율이라는 것을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 평, 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에서의 평균 전력을 일정 기간에서의 최대 전력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 평, 최의 평이 바로 평균 전력입니다. 특정 기간 내에서의 평균 전력을 특정 기간 중에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다면 거기에 이제 100%를 곱해준다면 우리가 이것을 부하율이라고 한다 하는 것인데요. 부하율은 보시다시피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인데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적어보면은 사용 전력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전체 사용 전력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눠준다면 그것은 그때 기간 중에 평균 전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기간 중에 최대 전력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평균 전력은 절대로 최대 전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100%를 넘을 수가 없고요. 100%를 넘지 않는, 즉 1 이하의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문제에서 한번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분의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준 거는 90kWh이고 이것이 바로 1일 사용 전력량이라고 할 때 1부하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이것을 90을 24로 나눠 주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최대 전력에는 문제에서 준 대로 1일 최대 전력이 10kW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10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37.5%가 나오게 됩니다. 37.5%. 근데 이제 일 부하율이 아니라 월 부하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30 곱하기 24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이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문제에서 요즘에 줍니다. 최근 출제되는 문제는 월 부하율을 구할 때 한 달을 30일로 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31로 곱할까요? 30으로 곱할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풀이하시면 됐고 일반적으로는 30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연 부하율이다라고 한다면 1년 365일인데 하루 24시간이니까 이 평균 전력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365 곱하기 24가 되겠죠. 이제 감 오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1부하율은 얼마예요? 37.5%다. 자, 두 번째 소문제 보시면 최대 전력일 때의 역률은 몇 %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준 조건은 200V가 있고요. 최대 전력도 있고요. 그때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상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V의 I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P를 뭘로 나눠줍니까? 루트 3 VI로 나눠주게 되죠.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10kW니까 이거를 10,000W라고 쓰겠습니다. 10,000W. 자, 그 다음에 루트 3 그 다음에 전압은 200V라고 했고요. 전류는 43.3A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요. 얼마가 나오죠? 66.67%가 나옵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이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려면 여기에 뭘 곱해줘야 돼요? 100을 곱해줘야지 66.67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100을 곱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0.6666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므로 66.67%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냥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0.6667 또는 0.67 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반드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따른 단위를 맞춰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하율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림은 어느 공장의 일부하 곡선이다. 이 공장에서의 일부하율은 몇 %인가? 이 문제 또한 또 다른 부하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부하율을 그냥 일반적인 수치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단위인데요. 이 단위를 보시면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킬로와트가 아니라 곱하기 10의 세제곱 와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는 킬로와트라서 그냥 이렇게 숫자를 다 계산해 주면 되지만 만약에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 숫자만 만약에 더해주게 된다면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쓰여있는 단위를 꼭 봐주셔야 되고 이 그림을 보시면 24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하루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때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의 면적입니다. 이 그림과 X축, 시간이 이루는 면적을 우리가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총 6군데를 더해 주시면 전체 사용 전력량이 나오게 되고, 자, 그것을 평균 전력으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각각의 시간으로 다 나눠 주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1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50 곱하기 4. 자, 이러면은 뭐죠? 150kW를 4시간 쓴 거니까 이때 사용한 전력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kWh가 되는 거예요. 600kWh.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몇 kWh다 나올 거잖아요. 자, 그것을 마지막에 뭘로 나눠줘요? 24시간으로 나눠주면 전체 1부하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0 곱하기 4 플러스 얼마 해줘야 돼요? 250 곱하기 4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400 곱하기 4입니다. 근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4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시고는 요 앞에다가 그냥 4 곱해주시고 다 더하는 식으로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지만 일단은 그냥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400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00 곱하기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죠. 500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0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전체 사용 전력량이에요. 하루 동안 쓴.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것을 뭘로 나눠줘요? 24로 나눠주면 뭐라고요? 평균 전력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력도 나눠줘야겠죠. 왜냐?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24로 나눠준 거는 전체 사용 전력량을 평균 전력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24로 나눈 것이고, 여기 본래 분모에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이 500kW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kW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부하율이므로 100을 곱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 6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겁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